50살이라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날 원하는데. 아주머니, 오늘 밤 절대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 밤 그 장면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및 각색되었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 오래된 벽돌집이 있었다. 2층짜리 하숙집은 이 집의 주인은 정혜진 50살이었다. 10여 년 전 이혼 이후 그녀는 홀로 이 집을 지켜왔다. 낮에는 하숙생들의 식사를 챙기고 저녁이면 설거지를 하고 밤이면 혼자 차를 마시며 정막 속에 잠겼다. 반복되는 일상, 변화 없는 나날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사법고시 준비생 이도윤, 27살. 조용히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의 뒷모습은 이상하게도 눈길을 끌었다. 다른 하숙생들처럼 시끄럽지도 무례하지도 않았다. 아침에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거절했지만 그의 배려는 혜진에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다. 혜진은 자신을 경계했다. 50살의 여자가 27살 청년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니. 터무니없었다. 부끄러웠다. 그래서 더욱 그를 피하려 했지만 좁은 하숙집에서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집안 가득 끈적한 공기가 차올랐고 선풍기조차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는 듯했다. 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퍽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가버렸다. 집안이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선풍기가 멈추고 냉장고 소리도 사라졌다. 정막이 찾아왔다. 이런. 혜진은 부엌 서랍을 더듬으며 손전등을 찾았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휴대폰 불빛이 켜지고 그 불빛 속에 도윤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한 울림이었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촛불을 찾아야겠네. 촛불 벽장 안에 있죠? 그래, 맞아. 거기 있을 거야. 혜진이 앞장서자 도윤이 뒤따랐다. 좁은 복도를 지나 벽장 앞에 섰다. 문을 열고 선반을 더듬었다. 손끝에 촛불 상자가 잡혔다. 여기 있네. 동시에 손을 뻗는 순간 두 사람의 손등이 부딪혔다. 피부 아래로 전류가 스치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혜진은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몸이 살짝 벽에 부딪히며 균형을 잃을 뻔했다. 그때 도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짧고 단순한 말. 하지만 붙잡힌 팔에 남은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도윤의 손이 천천히 떨어져 나갔지만 그 감촉은 혜진의 피부에 각인되었다. 혜진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 이제 괜찮아. 촛불을 꺼내 거실로 돌아왔다. 성냥을 긋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마침내 불이 켜졌다. 그림자는 벽에 겹쳐져 있었다. 마치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싸는 듯한 형상. 혜진은 순간적으로 눈길을 피했지만 그 잔상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탁자 위에 촛불을 올리며 몸을 숙이자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도윤의 어깨를 스쳤다. 우연일 뿐인데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촛불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곧 불 들어올 거야. 혜진은 담담히 말했다. 도윤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 웃음은 불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턱선, 눈동자, 젊은 피부. 혜진은 자신이 왜 그토록 그를 세세히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심장이 오래전 잊었던 두근거림을 되찾은 듯 뛰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짧았지만 피하지 않는 눈빛. 이제 곧 돌아오겠지, 전기. 혜진은 급히 말을 꺼냈다. 그러나 공허한 소리였다. 침묵이 흘렀다. 촛불만이 소리 없이 흔들렸다. 아주머니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혜진의 손이 멈췄다. 뭐? 이렇게 큰 집을 혼자 지키시잖아요. 익숙해졌어.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혜진을 향해 있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떨쳐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느꼈다. 넘지 않았지만 이미 생겨버린 보이지 않는 균열을. 다음 날 아침 집은 다시 평온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에 묶여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따르는 손길이 미묘하게 떨렸다. 도윤은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지만 가끔 그의 시선이 혜진에게 닿았다. 컵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평범한 접촉이었지만 둘은 동시에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짧은 순간 불빛 아래서 나눈 시선이 다시 떠올랐다. 혜진은 차양 속에 얼굴을 묻으며 심장 소리를 감추려 했다. 고마워. 별 말씀을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도윤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열렸다 닫히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춘 기색이었다. 아주머니, 응, 어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은 잠시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촛불 앞에서 제가 너무 가까이 있었나 싶어서.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았어. 도윤은 안도하듯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그가 문을 나서자 혜진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역시 느끼고 있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을. 혜진은 순간적으로 알았다. 흔들리고 있는 건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저녁 무렵 혜진은 창문 너머 마당을 내려다봤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도윤의 뒷모습이 보였다. 책에 몰두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 혜진의 발끝까지 닿을 듯했다.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긴장과 떨림에 휩싸였다. 보이지 않는 끌림은 이미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밤이 깊어 거울 앞에 선 혜진. 50살이나 먹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날카롭게 말했지만 입술 끝에 알 수 없는 곡선이 번졌다. 거울 속 얼굴은 분명 나이를 먹었지만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에 생명력이 있었다. 그 변화가 도윤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머리를 풀어내리자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다. 혜진은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나이 먹었어. 나는 늙었어.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며칠 후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집을 울렸다. 다른 하숙생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나갔던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넓은 집에 남은 건 혜진과 도윤, 단둘뿐이었다. 혜진은 창문을 닫으며 밖을 내다봤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쳤다.
그때 다시 한번 전기가 나갔다. 이번에도 집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또, 혜진은 중얼거렸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켜졌다. 도윤이었다. 그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응. 익숙해졌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알았다. 집에 단둘뿐이라는 사실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 촛불이 켜지자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망설임 없는 시선. 혜진은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거실로 갈까요? 도윤이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창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무서우세요? 도윤이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천둥은 괜찮아. 익숙해. 그럼 뭐가 무서우세요? 혜진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다. 저는 도윤이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가 무섭지 않아요. 혜진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뜻이야? 편해요. 여기 있으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도윤아, 네, 너는 아직 젊어. 앞날이 창창하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혜진은 눈을 떴다. 중요해. 너는 27이고 나는 50이야. 그게 뭐 어때서요? 모든 게 달라. 우리는 살아온 세월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다르잖아.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창문을 닫으려 일어선 혜진. 폭풍이 거세지면서 창문이 덜컹거렸다. 손을 뻗어 창문을 잠그려 했다. 그때 등 뒤로 다가온 도윤의 존재감이 뚜렷이 느껴졌다. 숨결 하나가 등을 스치자 심장이 요동쳤다. 돌아보려는 순간 그의 손이 창문을 대신 닫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혜진은 돌아섰다. 도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아주머니, 응, 피하지 마세요. 혜진은 숨을 멈췄다. 뭐? 저를 피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말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도윤은 한 발 더 다가섰다. 괜찮아요. 천천히. 혜진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도윤아, 이러면 안 돼. 왜요? 우리는 이럴 사이가 아니잖아. 그럼 어떤 사이예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정의할 수 없는 관계였다.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 하지만 이미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 탁자로 돌아와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서 다시 스친 손. 이번에는 누구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손끝이 서로를 더듬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 위로 도윤의 손이 포개졌다. 따뜻했다. 짧은 침묵, 이어진 눈빛, 괜찮으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혜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감싸는 형상.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천둥이 멀리서 울렸다. 하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도윤의 손이 혜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부드럽게 천천히. 혜진은 눈을 뜨지 못했다. 뜨면 현실이 될까봐. 꿈이 깨질까봐. 아주머니, 응,
눈 뜨세요.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도윤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촛불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반짝였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 순간은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지금은 괜찮아.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눈을 뜨고 있었다. 피부가 기억하는 온기, 심장이 기억하는 박동, 입술이 기억하는 떨림. 안 돼. 속삭였지만 그 말은 힘을 잃어갔다. 이미 넘어버린 선, 돌이킬 수 없는 순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천장을 바라보며 혜진은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일까?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 50살의 여자가 다시 뛰는 심장을 가졌다는 것. 폭풍이 잦아든 새벽.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쳤다. 주방에서 마주친 도윤은 피곤한 눈빛으로 웃었다. 잘 주무셨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별로. 저도요. 순수한 미소였지만 혜진은 다시 숨을 고르지 못했다. 손끝을 꽉 쥐며 흔들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균열은 드러나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도윤이 물었다. 고마워. 도윤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선, 목덜미, 손의 움직임.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요. 도윤이 커피를 건넸다. 손이 스쳤다. 이제는 피하지 않는 접촉. 혜진은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맛있어.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하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도윤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괜찮아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아직 몰라.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럼 가르쳐 주세요. 혜진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몰라. 상관없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넌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아주머니,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진심이에요. 혜진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아귀는 단단했다. 나 줘. 다른 하숙생들이 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직? 혜진은 포기하듯 한숨을 쉬었다. 너는 정말 고집세죠. 알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다른 하숙생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혜진과 도윤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일상적인 대화. 하지만 둘만 아는 순간들이 있었다. 복도에서 스치는 순간, 눈빛이 머무는 순간, 손끝이 닿는 순간. 밤이 되면 도윤은 혜진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혜진은 문 안쪽에서 그의 존재를 느꼈다. 문을 열까? 말까? 갈등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은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말없이. 혜진은 뒤돌아 창가에 섰다. 왜 왔어? 아주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매일 보잖아. 충분하지 않아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도윤아,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몰라. 하지만 좋은 결과는 아닐 거야. 도윤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혜진은 돌아서지 않았다.
돌아서면 무너질 것 같았다. 너는 정말 어리석어.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혜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도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윤곽을 비췄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긴 시간 동안 말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며칠 후 다른 하숙생 중 하나가 눈치를 챘다. 늦은 밤 복도에서 도윤이 혜진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하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아주머니가 도윤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 혜진은 그 소문들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견디기 힘들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달랐다. 도윤아, 우리 이만 그만두는 게 어떨까?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돌렸다. 너를 위해서야.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만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아주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잖아. 들었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혜진은 눈물이 차올랐다. 너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도윤은 그녀를 안았다. 알아요. 하지만 아주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혜진은 그의 품에서 울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하숙생들 앞에서 관계를 공개하기로. 숨기는 것보다 당당한 게 낫다고 판단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든 하숙생이 모인 자리에서 혜진이 입을 열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와 도윤 씨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혜진을 바라봤다.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이에요. 한 하숙생이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후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요. 다른 하숙생이 말했다. 저는 상관없어요. 두 분 다 성인이시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라고 할 권리도 없고요. 의외로 하숙생들은 이해해 주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몇몇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도윤이 혜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시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날 밤 다시 짧은 정전이 찾아왔다. 마치 운명처럼 촛불이 켜지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제 피하지 않는 시선, 넘지 않은 선은 이미 무너졌다. 하지만 그 선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촛불 앞에 마주 앉아 도윤이 말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이름으로 불러줘. 혜진이라고. 혜진 씨, 응,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요. 촛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여들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었다. 하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도윤아, 네, 후회하지 않을 거지? 절대요. 약속해줘. 약속해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도윤은 그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정전은 끝나고 집에는 다시 전등 불빛이 가득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결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달빛이 지붕을 비췄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도윤이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빛은 돌아왔지만 그녀 안에는 여전히 다른 빛이 있었다. 그 불빛은 위험했고 금기였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50살의 여자와 27살의 청년. 세상은 이상하게 볼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다. 혜진은 도윤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와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못 주무세요? 응. 너는 저도요. 혜진은 그의 옆에 앉았다.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우리요.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하지 않아? 하나도요. 혜진 씨는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작지만 반짝이는 빛들. 도윤아, 네. 고마워. 뭐가요? 날 다시 살아있게 해줘서. 도윤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진 씨가 제 인생에 들어와줘서. 혜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우리 잘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나도.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전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시선, 나이 차이라는 현실. 모든 것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행복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50살의 여자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어리석을지도 모른다.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녀는 살아 있었다. 뛰는 심장,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미소. 모든 것이 진짜였다. 어둠 속에서 찾은 빛.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빛은 충분히 밝았다.